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평화롭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탐욕과 횡포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요했던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탐욕스러운 그림자, 그에 맞서는 숭고한 저항,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조선의 한 시골 마을은 본래 한 폭의 그림 같은 평화로움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푸른 산등성이 아래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 백성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고, 소박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갓 피어난 풀잎에서는 신선한 흙냄새와 이슬 향기가 어우러졌고, 아침이면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화창한 봄날부터인가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대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백성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주름이 새겨지는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끝없는 세금과 온갖 명목의 상납금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맑고 순수하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점차 희미해져 갔고, 저녁 노을 아래 온 마을을 감싸던 활기찬 생명력은 차츰 시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짙은 불안과 절망감이 가득 고였습니다. 박대감은 매달 가혹하리만치 무자비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가을거지로 힘겹게 얻은 귀한 곡식의 절반 이상이 그의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눈물을 머금고 피땀 어린 수확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서운 겨울을 나기 위한 나무찜이나 어렵게 키운 작은 가축마저도 그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면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탄식이 마을 전체를 음습하게 감싸는 듯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야만 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이지 이 마을 백성들 모두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박대감의 끝없는 탐욕은 도무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처럼 힘없는 백성들의 이 고통은 과연 언제쯤이나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메마른 눈가를 거칠게 훔치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저고리 사이로 가녀리게 드러난 마른 어깨는 마치 한 평생 짊어진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처량하였습니다. 삐걱이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은 할머니의 앙상한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그러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낮은 한숨소리는 이미 이 마을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비극적인 풍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몇 번이나 절망이 방문하였지만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이도령은 이런 부당하고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마을을 조용히 그러나 면밀하게 둘러보며 백성들의 처참한 고통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교과서에서 배운 유교적 이상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겨우 찾아낸 풀뿌리를 입에 넣어 허기를 달래는 어린아이들의 야윈 모습 병들어 죽어가며 신음하는 노인들의 희미한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젊은 가슴을 칼날처럼 점여왔습니다. 그는 굶주림으로 인해 창백하게 변한 아이들의 얼굴과 희망을 잃은 어른들의 텅 빈 눈빛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도령의 깊은 눈빛 속에서는 순수한 연민과 함께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바싹 쥐어졌고 굳게 다물린 그의 입술은 결코 이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내면은 뜨거운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배운 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무언가 큰 결단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거대한 박대감의 권력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마을 어귀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그의 고민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어졌고 서늘한 달빛만이 그의 고뇌하는 뒷모습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차갑게 그리고 무겁게 깊어만 갔습니다. 마치 마을의 모든 희망이 어둠 속에 잠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도령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피폐해진 마을의 처참한 풍경이 찢어진 그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밭은 메말라 갈라지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함과 함께 솟구치는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모든 횡포의 근원인 박대감의 저택을 지날 때마다 분노를 사겼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대감의 넓은 저택 앞마당에서는 요란한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비단 장식이 바람에 펄럭이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대감의 환갑 잔치를 명목으로 마을 전체에 또다시 터무니없는 상납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의 탐욕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끝없이 넘쳐 흘러 날마다 더욱 깊고 추악하게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저택 문지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박대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마을 백성들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박대감의 하인 중 하나인 곽서방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커다란 방을 내걸었습니다. 낡은 붓으로 휘갈겨 쓴 글씨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섬뜩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 백성들의 마른 간담마저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보름날까지 각 가정에서 순금으로 된 황금 접시 하나씩을 바치라는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곽서방은 그 방을 걸고는 마치 위대한 업적이라도 이룬 듯 턱을 치켜들고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의 콧등에는 알 수 없는 우월감이 스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던 솥뚜껑이 갑자기 닫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이내 그 정적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금 접시라니 당장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요구였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뼈만 남은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황금 접시라니요? 이게 정녕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마른 눈물뿐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내 새끼들은 또 어찌하란 말입니까? 김할머니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은 파르르 떨렸고 깊게 패인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메마른 마을 공기에 스며들어 더욱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 그리고 포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슬픔에 전염되어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어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둡고 깊은 절망의 그림자 아래 잠겨들었습니다. 따스해야 할 해질녘 햇살마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거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김할머니의 통곡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분노와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설임 없는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걸음을 옮겨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모인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게 다져진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더 이상 이 참담한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갈취하고 이제는 목숨마저 위협하는 저 박대감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히고 저들의 끝없는 탐욕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불의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이도령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에 마을 주민들의 멍했던 시선이 조금씩 그를 향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짓밟혔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게 박대감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금빛 처마가 번쩍이는 저택은 마치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의 운명은 이 젊은 선비 이도령의 굳건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도령은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박대감의 횡포를 막아내고 빼앗긴 백성들의 삶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이도령에게
그리고 그의 뒤편 박대감의 저택으로 향하며 희미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무자비한 횡포가 마을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이며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을은 생기 대신 정적과 공포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박대감의 움직임을 은밀히 주시하며 그의 기질과 성정 그리고 숨겨진 약점들을 파악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이도령의 마음속에서는 고통받는 무고한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뜨거운 의분이 끓어올랐으며 이 불의한 현실에 맞서 싸울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 이도령은 작은 초가집 안에서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고문원과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그림자 아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과거를 소상히 알고 있는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가 은밀히 이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박대감이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어떻게 교활하게 재물을 모으고 또 잔혹하게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노인들의 눈빛 속에는 잊히지 않는 오랜 두려움과 체념이 엿보였으나 그들의 증언은 이도령에게 귀중한 정보의 조각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할머니는 박대감의 초기 행태에 대해 생생하고도 많은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로 가득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고통과 상처가 역력히 새겨져 있었으나 그녀의 흐릿한 눈빛 속에는 과거를 향한 선명한 회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고 그 기억들은 이도령에게는 박대감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도령님, 저 박대감은 그리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의 권세는 뿌리 깊고 그의 잔인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섣불리 그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대적하려 했다가는 이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이전에도 박대감에게 감히 대항하려던 이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몸이 겪어온 세월 동안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김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감싸며 불안하고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도령을 연신 바라보며 만류하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어린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절박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른들 또한 박대감의 막강한 권세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거듭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이미 포기해버린 듯한 절망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의 고결한 뜻을 이해하면서도 오랜 세월 박대감에게 짓눌려 살아온 경험 때문에 쉽사리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소인 또한 박대감의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마을에 어떤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백성들이 끝없이 고통받고 부당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소인에게는 이 불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미약한 힘일지라도 소인은 제 한 몸 바쳐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도령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연한 기백에 김할머니는 더 이상 만류의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녀의 한숨 속에는 이도령을 향한 걱정과 함께 어쩌면 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미약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이제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의 온갖 비행과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수많은 생각과 그림들이 실타래처럼 엮이고 있었으며 점차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형체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 선비의 담대한 계획이 뿌리 깊은 탐욕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박대감의 견고한 아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마을의 모든 백성은 숨죽인 채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이도령이 다음 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박대감의 탐욕스러운 비리를 파헤치기 위하여 매일 밤 그의 거대한 저택 주변을 은밀히 배회하였습니다. 으스름한 달빛이 숲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고요한 시간 그는 마치 어둠에 동화된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고독한 사냥꾼의 발걸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박대감의 부정축제를 증명할 재산관리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맹수의 그것처럼 주위를 꿰뚫었으며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지 않으려는 듯 발걸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세한 바람 소리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언제 박대감이 하수인들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끈질긴 노력과 위험한 잠행 끝에 이도령은 마침내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박대감 저택의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며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희미한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후각과 촉각에 의지하여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의 낡은 책장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습기 섞인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이도령은 책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고서들 뒤편에 숨겨진 낡고 해진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 천으로 꽁꽁 쌓인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장부의 가죽 표면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걷어들인 엄청난 액수의 세금과 뇌물수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이도령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어찌 이리도 탐욕스러운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만 불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도령은 격렬하게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고 촛불 아래에서 장부 내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필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의 손끝은 분노로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박대감의 압제와 죄악을 기록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매서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마을 사람들과 몰래 접촉하여 박대감의 만행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의 감시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골목골목 박대감의 무자비한 하수인들이 마치 매서운 독수리처럼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압적인 시선 아래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감히 입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도령이 몰래 만난 김할머니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도령님, 요즘 박대감의 사람들이 부쩍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도령님의 은밀한 움직임을 수상히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이도령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은밀한 행동들이 서서히 박대감의 거만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에 박대감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친 경련이 일었고 눈은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충성스러운 하수인들을 불러 모아 이도령의 일거수투족을 빈틈없이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이도령이라는 젊고 건방진 선비가 쓸데없이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며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들었다. 그자가 혹여 나의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그의 그림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면밀히 감시하라. 만약 나에게 해가 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보고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박대감의 차갑고도 잔혹한 명령은 이도령을 향한 거대하고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 이도령의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은 박대감의 촘촘한 감시망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과연 이도령은 강화된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모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의 정의로운 계획은 이제 예상치 못한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황금 접시를 바칠 기한이 하루하루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 듯 다가올수록 마을에는 희망의 빛 한 점 없이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대감의 사납고 억센 수족들은 더는 주저함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문을 쿵쿵 두드리며 마지막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어 놓았고 문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횃불의 불빛은 백성들의 창백한 안색을 더욱 섬뜩하게 비추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죽은 자처럼 핏기 없는 창백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황금 접시를 마련하지 못한 가옥에서는 밤마다 깊은 절망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의 배고픈 울음소리, 노인의 밭은 기침소리, 그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흐느끼는 여인들의 곡소리가 마을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굶주림과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에 지쳐 길바닥에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하였고, 이도령은 그들의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을 들으며 한밤중에도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을 감으면 고통받는 백성들의 얼굴이 선연하게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옥죄어오는 듯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이도령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할머니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더욱 깊어져 이제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도령은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김할머니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눅눅하고 씁쓸한 한약재 냄새와 노인의 채취가 뒤섞여 희미하게 감돌았고,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김할머니의 야윈 얼굴을 어슴푸레하게 비추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겨우 가쁜 숨만 이어가는 할머니의 가녀린 모습을 보며 이도령은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김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할머니의 이마를 자신의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중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갈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고, 이도령은 깊은 절망감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어찌해야 박대감의 이 극심한 횡포를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비좁은 방 안을 쉼없이 서성이며 답답한 마음에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은 그의 불안한 발걸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연신 토해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은닉된 재산을 기록한 장부를 찾아내는 것만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택 주변을 배회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허탕을 치고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좌절감과 무력감이 끊임없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지혜를 총동원하여 박대감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꺾을 결정적인 한 수를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박대감의 탐욕스러운 웃음을 머금은 얼굴과 고통에 피맺힌 백성들의 흐릿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실마리가 그의 뇌리 속을 번뜩이며 지나갔습니다. 박대감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없이 샘솟는 탐욕과 자신의 위세와 부를 과시하려는 허영심이었습니다.
이도령은 그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박대감이 겉으로 드러내는 위선적인 모습과 내면에 감춰진 추악한 욕망 사이의 간극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새로운 방법이 성공의 빛을 보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과연 이도령은 이 끝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한 줄기 미약한 희망의 빛을 찾아내어 꺼져가는 마을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요? 그의 어깨 위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운명이 얹혀 있었습니다.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한 순간 이도령의 눈빛은 비로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불꽃처럼 타오르는 결연함으로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박대감의 끝없는 탐욕과 추악한 허영심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발하고도 섬뜩한 아이디어를 마침내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대감에게 바쳐질 황금 접시를 백성들의 쓰라린 고통과 처절한 희망 상실을 상징하는 텅 빈 접시로 바꾸어 활용하는 기막힌 계획이었습니다. 이도령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경랑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마을에 들이운 악의 그림자를 걷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입니다. 박대감은 번쩍이는 황금 접시만을 원할 터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백성들의 피 맺힌 눈물과 쓰디쓴 땀방울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지요. 그 텅 빈 접시가 바로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도령의 음성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박대감의 횡포에 반항하는 것을 넘어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과 무지몽매한 허영심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비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이 텅 빈 접시라는 강력한 상징을 통해 고을 사또에게 박대감의 탐욕스러운 비리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핍박받는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과 숨겨진 고통을 만방에 알릴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붓을 들고 상세한 계획을 꼼꼼히 세웠습니다. 등잔의 희미한 불빛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먹물의 쌉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텅 빈 접시를 어떻게 박대감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 접시가 받쳐지는 엄숙한 자리에서 어떤 말과 표정으로 박대감의 추악한 죄를 폭로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을 사또의 무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백성들의 편에 서게 할 것인지 이도령은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히 계산하며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붓끝은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오갔습니다. 계획의 일단락을 마친 그는
몸을 일으켜 김할머니가 누워 계신 병상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은 핏줄이 파랗게 드러날 만큼 가늘고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도령은 할머니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도령이 반드시 저 박대감이라는 악인을 끌어내리고 이 처참한 마을에 다시 평화롭고 따스한 봄날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병색 짙은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다. 이도령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은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이도령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젖어 허둥대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깊은 절망감 대신 확고한 의지와 희망의 빛이 또렷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결전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올수록 이도령의 마음은 더욱더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단련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채비를 마치고 숨죽이며 그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도령의 비수와 같은 지혜를 품은 텅 빈 접시는 박대감의 끝없는 탐욕스러운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을 사또는 이도령의 절박하고도 진심 어린 호소에 과연 귀를 기울여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을의 운명은 이제 이도령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박대감의 생일 잔치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은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무런 온기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렵게 마련한 선물 꾸러미와 무거운 황금, 접시를 들고 박대감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지고 낡았지만 그 손에 들린 접시만큼은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곧 지난 세월의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이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잔치는 축제가 아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슬픈 의식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화려한 비단 장식과 진귀한 꽃들로 눈부시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더욱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흥겨운 듯 가장된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 음률조차 텅 빈 마을의 적막함 속에서는 더욱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연회장 한가운데 마련된 호화로운 용상에 앉아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첨꾼들이 시시때때로 웃음꽃을 피우며 기름진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대감 앞에 나아가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억눌린 한숨 소리가 조용히 연회장을 채웠고 박대감은 그들의 고통을 모른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노인은 평생을 모은 은장도를 또 다른 이는 갑오로 내려오던 옥비녀를 눈물 머금고 바쳤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떨렸고 심장은 비통함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요란스러운 입구로 향했습니다. 잠시 멈췄던 음악 소리마저 다시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듯 고요한 침묵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 침묵을 뚫고 호련히 나타난 이는 바로 이도령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아무런 보석도 귀한 음식도 담겨 있지 않은 오직 텅 빈 황금 접시 하나만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소박하였으나 그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강직함과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박대감은 이도령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의 커다란 몸집이 용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실룩거렸습니다. 잔치장의 모든 흥겨움은 순간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혹시라도 숨소리가 박대감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박대감의 눈은 마치 이도령을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오만하고 무례한 이 청년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건방진 놈. 감히 내 생일에 텅 빈 접시를 들고 와 내 심기를 거스르려 하는가. 내 이놈 감히 천출 주제에 이 몸을 기만하려 드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마을 광장에서 차명에 처할 것이다. 내 너를 저작거리의 개처럼 죽여버릴 것이다. 박대감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뒤흔들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맹렬한 기세에 놀란 몇몇 시녀들은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고 요란한 소리가 잠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도령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였고 오히려 박대감보다 더욱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의 심장은 굳건한 바위처럼 요동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의 시선이 이도령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진정하시옵소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성을 잃으시면 대감마님의 체면만 구겨지실 뿐입니다. 굶주리고 병들어 쓰러져가는 백성에게 어찌 황금이 있겠나이까? 백성들은 이미 대감마님의 끝없는 탐욕에 논밭을 빼앗기고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팔아치우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텅 빈 접시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접시는 바로 대감마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담겨야 할 그러나 텅 비어버린 공허한 황금 접시입니다. 백성들의 찢어지는 비명과 흘린 눈물 그리고 깊은 한숨으로 채워진 이 접시가 어찌 빈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마님의 눈에는 이 접시가 비어 보일지 모르나 여기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도령의 통쾌하면서도 날카로운 일침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내리꽂힌 번개처럼 연회장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말과 재치 넘치는 비판은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를 뿌리째 뒤엎었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에 잠겨있던 백성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숨죽이며 이도령을 바라보았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용기라는 감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런 직접적인 도전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은 삽시간에 박대감의 저택을 넘어 마을 전체로, 그리고 다시 마을을 넘어 상급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빠르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무자비한 횡포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이미 사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으나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령이라는 젊은 선비의 비범한 용기와 그의 통렬한 비판은 사또의 심중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닌 거대한 불길이 번지는 듯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사또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었습니다. 이도령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혜로운 언변은 고을 사또의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대감의 잔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식이 사또의 귀에 닿았을 때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집무실 암묵직한 목재 책상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탄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피어났습니다. 젊은 선비 이도령의 비범한 기계와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은 오랫동안 미궁 속에 있던 박대감의 비리에 대한 소문들을 다시금 명확한 실체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박대감에 대한 불길한 소문들을 들어왔으나 그의 막대한 권력과 교묘한 술수 때문에 쉬이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도령이라는 불씨가 그 끈질긴 악행의 장막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사또는 더 이상 박대감의 끝없는 횡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단호히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주먹은 탁자를 쿵 하고 내리쳤고 결연한 의지가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은밀히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박대감의 모든 비리와 백성들에 대한 잔인한 착취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암행어사는 조용히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땀과 눈물 어린 증언을 밤낮 없이 기록하고 메마른 밭고랑과 텅 빈 창고에서 박대감의 탐욕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암행어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정의에 대한 굳건한 약속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마루 밑에서 혹은 으슥한 숲길 옆에서 그들은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박대감의 만행을 숨죽여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박대감의 악행이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내렸는지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수일 밤낮에 걸친 철저한 조사가 끝이 났을 때 사또 앞에 놓인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는 박대감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횡포가 낱낱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갈취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그 규모는 사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망설임 없이
박대감을 당장 파직시키고 그가 백성들로부터 잔혹하게 갈취한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의 주인에게 즉시 되돌려주도록 엄정히 지시했습니다. 박대감은 사또의 어명에 불려와 차가운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초라한 한 사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대감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고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참하고 고독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비명 같은 울부짖음은 차가운 바람 속에 덧없이 흩어졌습니다. 박대감의 탐욕의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악행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압제에서 벗어나 따뜻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고 이내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고 메말랐던 밭에는 다시금 씨앗이 뿌려지며 희망의 푸른 싹을 틔웠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의 굳건한 지혜와 용기 덕분에 잃어버렸던 삶에 터전과 희망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도령을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대대로 이어졌고 지혜와 정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깊은 존경과 신뢰 속에 이도령은 새로운 고을의 사또가 되어 백성을 어미처럼 보살피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평화롭고 번성하는 시대를 이끌었으며 그의 이름은 이 고을의 역사에 빛나는 별처럼 새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사람의 굳건한 용기와 지혜가 어떻게 거대한 불의를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정의의 정신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